역시 우리 또 개소문이요. 우리 또 대왕리지. 아주 자존심 좋아. 저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아주 많아야 된다. 저 사람 2명만 더 있었으면 한반도가 중국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로. 자, 연개소문. 연개소문에 대해서 일단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평가도 많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오늘 간다 이거 좀 굉장히 극삽 현실적으로 완전히 개쌉 현실적으로 오늘 연개소문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뽕드립 치지 말란 얘기죠. 미리.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키기 전만 해도요, 고구려 영유왕이 입장이 뭐였냐면 스탠스가, 야 당나라랑 맞다이까지 좋을 거 없어. 뭐하러 뭐 개죽음 당하고 뭐하러 싸우냐. 그러니까 영유왕도 자기 왕권도 유지하고 이제 그러려고 당나라한테 조공 바치고 책봉 받고 그냥 그러면서 좀 조용히 서로 안 싸우고 지내자, 이런 스탠스였어요. 실제 고구려가 그 스탠스를 만약에 고구려가 계속 가지고 있었다면은 좀 더 길게 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연개소문, 강경파, 군인들 이 양반들 이제 현실 감각 빼놓고 이제 생각하고 뭐하러 쳐 쫄고 있냐, 이세민이 저 새끼 도 아닌데 그냥 맞다이 까면 되지 씨부레, 뭐하러 쫄고 있어 저 새끼들한테 조공책봉 바꿔 싸워 그냥 이러는 거야. 연개소문에 막 군인들이. 여기까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시 우리 또 개소문이요. 우리 또 대왕리지. 아주 자존심 좋아. 저런 사람들이 우리 역사에 아주 많아야 된다. 저 사람 2명만 더 있었으면 한반도가 중국이 되었을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진짜로. 내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지금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메가더가 저러거든요. 저건 군인으로서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데, 국제 정치를 하던 관료들 입장에서는 저 말은 큰일 날 소린 겁니다. 메가더 말대로 저 말 했잖아요. 만약에 한반도에서 3차 대전 터졌습니다. 장담하는데 진짜. 이게 그래서 상황을 판단하면서 저런 얘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그냥 막 그냥 날려버려 저 개새끼 핵 그냥 날려버려. 이러면 뭔가 용감하고 좋고 메가더 말대로 해야 돼. 그냥 사리분별 안 하고 말은 누가 못해 그거를. 그럼 또 3차 대전 터지는 거야. 막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인구 절반으로 그냥 다 깎여가지고 핵 맞고 다 죽었을 수도 있어. 진짜 메가더 말대로 했으면. 맥개소문이란 얘들아. 자 어쨌든 그러면서 연개소문이랴 군벌들이 뭐하러 쫄고 있냐고, 저 당나라 저 새끼 그냥 싸워 그냥 맞다이 까 그냥. 그러니까 이제 영유왕이, 야 연개소문 넌 도대체 뭘 믿고 설치니? 아니 지금 당나라랑 잘 지내가지고 그나마 지금 뭐가지 붙어 있는 거야. 아니 여기서 지금 쟤네랑 맞다이 까자고 하면 어떡하냐, 너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 국가가 책임진다. 저 새끼들하고 싸우면 우리 광개토 대왕의 영혼이 딱 고구려 지켜주고 또 이런 애국 보수로서 또 이제 또 씨부레 또 딱 고구려 어떤 민족이 있냐, 딱 그냥 맞다이 까는 부분이고 이래버리는 거야 막. 실제로 당나라랑 맞다이 까자고 난리치던 연개소문 같은 군인들도 많았고, 그래도 지금 맞다이 깔 각은 아닌데 지금 이렇게 하는 거로 좀 고구려 내부가 좀 갈라져 있던 거죠. 연개소문이요. 근데요 집안 자체가 세. 그러니까 연개소문 집안이 원래 대대손손 막리지. 연개소문의 할아버지도 막리지였고 연개소문의 아버지도 막리지였어요. 그러니까 막리지가 굉장히 높은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개소문의 집안이 고구려 안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히 셌었어요.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영유왕한테 쫓아가가지고 당나라랑 그냥 맞다이 까시면 되지. 영유왕 당신 그거밖에 안 돼? 아니 왜 당나라한테 쫓아라 싸워 그냥 이러는 거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있었던 거야. 연개소문 집안이 너무 세니까 안 되겠다. 영유왕이랑 신하들이 그래서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사관이 나와. 우리나라의 뽕사관. 마치 여기서 영유왕과 같은 친당나라 성향의 신하들이 연개소문을 조지려고 했다. 이거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에요. 쟤네들이 당나라를 좋아했겠니? 안 싸우고 그냥 안 죽는 것만 원하고 실리적인 걸 현실적으로 판단했던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건데, 저 사람들은 친당나라기 때문에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한단 말이죠.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죠. 너무 어폐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개소문을 죽이려고 한 겁니다. 암살을 하려고. 왜? 대대손손 막리지였던 이 집안 애들이, 연개소문을 포함해서 얘네가 너무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나중 가선 지들 멋대로 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연개소문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근데 뽀록나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연개소문이 왕이 날 죽이려고 하는 이걸 알았더라도 바로 뭐 연개소문이 뭐 지 마음대로 막 할 수 그런 건 아니잖아. 왕이 왜 죽이려고 했지 씨 그러면서 좀 맞다이도 까고 좀 그래야 되는데 그냥 죽여요. 네가 감히 날 죽이려고 해? 이 새끼가 어디서 있어? 네가 왕이면 다야 이 새끼야. 개빡쳐가지고 그 사열식 군대 사열식 행사에 참석시킨 다음에 영유왕 포함해서 대신들 180명을 그냥 싹 다 잡아 죽입니다. 연개소문이. 여기서 이제 연개소문의 바지사장.
보장왕이 튀어나옵니다. 보장왕을 연개소문이 지 바지 사장으로 앉혀놓고 이제 연개소문은 드디어 그 이전에 없었던 대망리지가 됩니다. 난 대망리지? 개 큰 망리지. 대망리지. 이때부터 연개소문이 대망리지가 된 이후에 26년 이후에 고구려가 멸망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구려의 왕은 물론 보장왕이지만 사실상 당시 고구려의 왕은 누구예요? 연개소문인 겁니다. 이러면 또 그래도 연개소문은 왕이 아니었대. 그럼 뭐가 달라져 그러면? 자, 영유왕은 누구야? 당나라 황제가 초이스한 책봉해준 왕. 보장왕은 누구예요? 당나라랑 연관없는 연개소문의 바지사장. 그러면 당연히 연개소문이 자기가 이제 대망리지가 되고 보장왕 바지로 앉혀놨다는 게 당연히 이세민이 귀에도 들어갔겠죠. 이 새끼 봐라. 아니 이 새끼가 아니 이거 뭐하는 새끼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중국의 대륙에서 중국 대륙 전체를 저렇게 어느 정도 먹은 중국 국가가 들어서면 거의 대부분 주변 국가가 자기들한테 안 나댈 것 같으면 내버려두고 나댈 것 같으면 조졌어요. 당연히 연개소문의 고구려는 뭐야? 2번인 거야, 당나라 입장에서. 그래서 이세민 당태종이 대대적인 군대를 몰고 고구려로 갔던 거죠. 이세민 당태종이 처음에 얘기를 해요. 야, 연개소문아, 당나라가 책봉한 영유왕을 네가 죽이고 지금 쿠데타 일으키고 네 멋대로 바지사장으로 앉혀놓은 보장왕이 있다. 그거에 대해서 대가리 박아라. 사과해라. 안 박으면 뒤진다고 얘기를 해요. 셀프 천자 황제라고 하는 그 당나라 황제가 초이스하고 책봉을 한 왕을 저 고구려에 어떤 애는 지 멋대로 죽였다. 이러면은 자기도 체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빨리 사과하라 이거야. 연개소문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을까? 넌 또 뭔데 뭘 뭐 나한테 뭐 사과를 해라 마라. 이 새끼 웃기는 새끼네 이거. 꺼져 이 새끼. 그런 거야. 그래서 실제로 당태종이 개빡쳐가지고 군대를 몰고 요동성으로 진격을 합니다. 실제로 요동성이 함락이 돼요. 요동성을 함락을 하는데 근데 당나라가 안시성을 못 넘는 거야. 당시에 당나라 군대가 50만 명 있었대요. 당나라도 50만 명이나 끌고 왔는데 전쟁 오래 끌면 어떻게 됐다 그래서 바로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어요? 오래 끌면 나라 작살 나는 거야. 민심 잃고 나라 경제 박살 나고 진짜로. 그냥 이게 오해가 이거 마치 고구려가 잘 막아서 쫄아서 갔나 봐. 이렇게 이해하면 안 돼 이거를. 당시에 당나라가 요동성을 넘었으나 644년 11월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9월까지 전쟁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이거 오래 끌면 어떻게 된다 그래? 된다니까 나라. 결국에는 당태종이 또 어떤 사람이야? 수양제 망하는 걸 두 눈으로 잘 본 사람이요. 다 본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저걸 길게 끌겠어요? 야 그래 일단은 퇴계를 하자. 그래가지고 퇴계를 합니다. 이때 당나라랑 고구려가 오지게 싸우고 있을 때 갑자기 백제가 신라로 쳐들어간 거야. 백제 의자왕이 신라 선덕여왕 때 642년에 신라의 서쪽성 40여 개를 점령합니다. 근데 신라가 이제 후달리는 거야. 우리 진짜 X됐다 이거. 당시 신라에 외교관이 있었어요. 김춘추. 자, 이 양반 나중에 신라 왕도 되죠. 이 양반이 당시 신라의 외교관으로서 별짓 다 한 사람이야. 진짜로. 백제가 당시 신라 계속 쳐들어와서 40여 개 성을 점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김춘추가 어떻게 하냐면은 고구려 형들 백제가 지금 존나 쳐들어온다고. 우리가 막기 너무나 어렵다고. 은혜 잊지 않을 테니까 빨리 도와달라고. 고구려한테 먼저 가요. 근데 연개소문이 꺼져. 우리한테 일단 땅부터 좀 주든가 그러면 뭐 요런 드립도 치고 아니면 꺼져. 뭐 이러버리는 거야 연개소문이. 연개소문이 당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번 기회에 신라를 개박살내자. 백제랑 같이 동맹을 해서 여제 동맹을 해서 신라를 아예 개박살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고구려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김춘추 짱이 외나라를 찾아갑니다. 섬까지 갔다 온 사람이야 이 양반. 어휴 뭐 정말로 발품 오지게 판 사람이 이 사람. 가가지고 이 외나라에도 갔는데 애매한 거야. 얘 도와준다는 건지 씨부레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건지 애매한 거야. 그래서 결국에 휴 해서 당나라를 찾아갑니다. 당나라 찾아가자마자 김춘추가 손발이 파리 되도록 막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우리 되겠다고 지금 큰일 났다고 막. 안 그럼 우리 지금 고구려 백제한테 뒤진다고 진짜로. 그렇게 얻어낸 게 바로 나당연합입니다. 이거 그냥 얻어낸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로 신라가 당나라와의 어떤 친선 관계를 만들려고 난리를 쳤냐면 648년에 신라가 당나라에 사신을 파견하거든요. 이때 김춘추랑 김유신의 자식들까지 당나라 황실로 보냅니다. 내 자식들 목숨을 담보로 정말 동맹관계 굳건하게 갈 수 있다. 우리 너무나 급하니까 우리 자식들까지 내가 담보로 보내놓겠다. 그 정도로 당나라랑
어떻게든 잘 지내려고 해. 신라가 김춘추랑 김유신이 지 자식 새끼들까지 보내면서 막. 당시 이해관계가 뭐예요? 신라는 빨리 자기 나라 진짜 멸망 직전이니까 도와줄 나라가 필요했던 거고, 당나라는 고구려 좀 밟아놔야 되는 거고, 이해관계가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결국 기원 후 660년 백제가 멸망합니다. 660년에 백제 작살나고 백제 의자왕 포함해서 백제의 사람들 12,000명이 당나라로 끌려갔죠. 당시 근데 이제 백제가 작살난 걸 이제 고구려도 들었겠죠. 앞뒤 생각 안 하고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있고 자존심 오지게 강력하고, 그렇게 우리나라 위대한 고구려라고 얘기하던 그 고구려, 전쟁광, 민족주의, 국가주의 엄청나게 강력하게 이거를 해가지고 연개소문이 당시 고구려를 통치했거든요. 자존심 부리고. 그래서 고구려가 망한 겁니다. 당시에 연개소문의 마인드가 뭐냐면 백성들한테 야 그냥 너네 죽든 말든 국가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워. 나 연개소문이 계속해서 통치하고 싶은 이 고구려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 이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다 뒤져. 이런 거예요 사실은 연개소문이. 백성들도 개꼴 받는 거야. 뒤져봤자 자기들 모가지만 날아가는데 누구 좋으라고 죽으라고 하는 거야 그게 저게. 그러니까 나라꼴 개판이 되어가는 거야 고구려도. 고구려도 내부에서 계속해서 난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당나라는 또 쳐들어오고 있고, 요런 때가 바로 고구려였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신 적 없죠? 고구려는 그냥 굳건하게 졸라게 열심히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나당연합 때문에 멸망했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야 우리나라에서. 그게 아니에요. 민심도 잃어가고 있었고 고구려가. 고구려 혼자 자존심 부리고 외교라던가 이런 거 사리분별 제대로 못하는 사이에 신라는 본인들이 당나라와의 여러 가지 관계를 이용해서, 외교를 이용해서 지들 유리하게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고구려 망할 때가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백제가 멸망하고 몇 년 뒤에 연개소문이 죽거든요. 당나라랑 신라랑 나당연합해서 쳐들어는 오는데 연개소문은 계속 자존심 부리고 있는데 백제는 멸망했고, 그리고 나서 5년 뒤에 연개소문은 아무것도 해결 못하고 그냥 죽은 거예요. 자, 이제 연개소문이 죽었습니다. 연개소문이 죽자마자 고구려 상태 어땠을까? 내분이 일어나지, 정치적으로 불안정하지, 국민들의 민심은 하락해 있지, 아래에선 신라 올라지, 위에서는 당나라 내려오지. 개판인 거예요 저거. 개판.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연개소문 가계도예요. 자, 연개소문 아들이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연개소문 아들 셋이서 연개소문 죽자마자 지들이 헤쳐먹으려고 진짜 고구려 안에서 오지게 싸우고 진짜 나라꼴 개판이었습니다 저때 진짜로. 연개소문 아들 셋이서 정치꾼 돼가지고 졸라 싸워. 우리가 한국사를 배울 때 나당연합한테 그냥 고구려가 졌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절대로 그렇게 얘기 못합니다. 고구려는요 자기들이 활짝 문 열어줘서 자멸한 거예요. 자, 고구려 멸망하기 직전에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요 사람들입니다. 연정토, 연남생, 연남건, 연남산. 지금 나당연합군, 당나라 군대랑 신라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당시 구도가 연남생 대 연남건, 연남산이었어요. 연남생의 동생들이잖아. 얘네가 일단은 연남생을 죽이려고 연병을 합니다. 당시 고구려 수도가 평양성이었거든요. 거기서부터 군대 몰고 연남생 조지로 간 겁니다. 얘네 둘이서. 그래서 일단 연남생이 어디로 튀냐면, 일단은 평양성에 있다가 국내성으로 튑니다. 일단 연남생이 국내성으로 튀는데 갑자기 위로 누가 와? 얘네가 오는 거야. 얘네가 오는 거야. 국내성만 성이 있던 게 아니잖아요. 국내성이랑 이 주변에 있던 성주들이 여러 명 있잖아. 고구려 영토가. 연남생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주변에 성주님들한테 우리 그냥 협의해가지고 이 양반들하고 얘네한테 우리 다 개죽음 당할 바에는 당나라한테 투항하고 문 활짝 열어주자. 그래서 당나라가 내려오고 있을 때 이 국내성과 주변에 있던 그 성들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렇게 기마민족, 위대한 역사, 강개토대왕, 장수왕 그런 역사가 있던 나라가 이런 개 말 같지도 않는 연개소문의 아들내미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개박살난 거예요. 연남생이 당나라한테 도와달라면서 문 활짝 열어가지고. 이때부터 국내성뿐만 아니라 위쪽에 있던 그 성문들 그냥 문 활짝 열리면서 당나라한테 이라시아이마세 하면서 다 들어와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평양성 가는 거야 당나라 군대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진짜로?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평양성 전투가 일어난 겁니다. 이 평양성 전투를 고구려가 그래도 오랫동안 진짜 끝까지 당나라와 맞서 싸웠다. 맞긴 맞는데 이 두 새끼도 문제지. 연남건 연남산이 조지려고 했던 이 첫째가 문을 활짝 열어줘가지고 바로 다이렉트로 당나라 군대 쳐들어와가지고 했던 게 평양성 전투입니다. 어쩔 수 없이 맞고 막다가 어쩔 수 없이 평양성까지 밀려서 싸운 게 아니라.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또 웃긴 게 뭐냐면 고구려 군대도 같이 가요. 당나라 군대랑 연남생이 가지고 있던 그 지역의 어떤 성주들하고 모여놨던 그 고구려 군대가 당나라 군대랑 같이 가서 평양성 가서 싸운 거예요.
너무나 어이가 없어요. 여기만 얘기하면 안 되지. 위에서 내려온 애들은 얘기했는데 아래는, 요 아래쪽에서 누가 있었냐면은 연정토, 연개소문의 동생. 이 연정토가 신라랑 맞다이를 까고 있었어요. 근데 연정토는 또 신라한테 투항합니다. 그리고 신라에 투항하고 문 열어줘요. 그러더니 신라가 연정토한테 건물 주고 돈 줘가지고 신라로 내려오게 해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배려해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습니다. 이런 내부 갈등이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나당연합이 있었어도 고구려 사람들이 합심해서 권력 투쟁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아마 나당연합군이 쌍으로 이제 위아래로 난리를 쳐가지고 워낙 전력이 어마무시했었어가지고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에 당나라 수군이 멸망시킨 거거든요. 고구려 아래에서 신라만 올라온 게 아니라 당나라의 수군이 상륙해가지고 합류한 나당연합군이 아래에서도 올라갔을 거란 말이죠. 위에선 또 당나라가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했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연개소문 아들내미들의 개판이 없었어도 고구려가 오래 버티기는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기는 할 것 같아요. 그죠? 물론 근데요, 그건 있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당나라라고 하는 그 큰 중국 대륙을 다스리는 나라가 전쟁 장기화되면 당나라 내부에서도 쿠데타의 위험이 일어날 수 있고 당나라도 너무 오랫동안 전쟁을 끌지 못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쳐들어오는 것만 잘 막아도 시간만 잘 끌어도 알아서 상대가 빠꾸칠 때가 많은 거예요. 우리 역사 보면은 잘 막아내서 걔네가 알아서 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잖아요. 고구려가 만약에 잘 버텼으면 또 당나라도 조금 적당한 선에서 그냥 쇼부 보고 그냥 그래 고구려 니네 인정할 테니까 더 이상 그만 싸울까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좀 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다. 어찌되었든 그렇게 668년 고구려가 멸망합니다. 그리고 원래 고구려가 있던 지역에는 안동도부라는 게 생기죠. 당나라 영토란 얘기예요. 당나라 영토긴 한데 한족의 정체성도 아니고 중국 대륙에 편입되기도 애매하고 당나라랑 섞이기도 어려운 어떤 다른 이민족들, 당나라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이런 곳은 따로 분리해서 다스리자 그런 느낌으로 있던 거예요. 저 안동도부가. 근데요, 그렇게 나당연합을 하고 친하게 지내던 신라와 당나라가 고구려와의 나당연합 전쟁이 끝나고 나자마자 곧바로 나당연합에서 갑자기 나당전쟁이 시작됩니다. 나당연합 때부터 신라랑 당나라가 서로 영토 합의를 본 게 있었어. 원래 신라가 평양의 대동강 아래쪽 여기까진 신라가 다 먹게끔 되어 있었어요. 당나라랑 협의를 볼 때. 근데 당나라가 자꾸 말을 쳐바꾸는 거야. 당나라가 갑자기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좀 영토도 문제가 백제를 갑자기 또 만들겠대. 왜 당나라가 당시에 백제도 새로 부활하고 신라의 영토도 많이 못 먹게 하려고 했을까? 고구려 같은 나라 될까봐 그러는 겁니다. 세력 균형. 신라가 혼자서 부강해지고 막강해지는 게 당나라 입장에선 좋을 게 없죠. 분할을 하고 백제도 존재하고 그 옆에 신라도 좀 쪼만하게 내버려두고 이렇게 두는 게 당나라 입장에서도 좋은 거예요. 얘네들이 더 이상 큰 나라가 되지 못하게끔 미리미리 그냥 딱 그렇게 해놓을 심산이었던 거죠. 당나라 입장에서. 아무리 나당연합이었고 뭐 신라도 또 이번에 뭐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했는들 신라가 당나라랑 어떻게 맞다이를까요? 그 당시에. 근데 신라는 당시에 진짜 정말 신한테 진짜 절해야 돼. 진짜 하늘에 감사해야 돼. 신라는 저 당시에 나당전쟁의 운수대통이라고 해야 되나? 당시 나당전쟁은 신라가 그 나당전쟁에서 이겼다고 표현하기도 애매한 게 천운이 따랐다고 봐야 돼요. 당시 나당전쟁이 시작할 무렵 토번 제국이 들어섭니다. 자, 토번이 뭐예요? 지금의 티베트죠? 토번 제국. 옛날에는 어마무시한 국가였어요, 티베트가. 당나라 군대가 지금 졸라 많이 요동이랑 요 한반도 쪽으로 지금 와 있는데 얘네도 머리가 있을 거 아니야. 당나라가 지금 요동이랑 요 한반도 쪽에 지금 군대를 막 보내고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기회는 이때다. 기회는 이때다, 씨바! 바로 그냥 토번이 막 이 개새끼들 당나라 이 쌍남문 새끼들 하면서 막 존나 쳐들어가는 거야, 막 갑자기. 이래서 중국 대륙이 이민족을 절대로 인정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버려두면 언제 또 튀어나오고 언제 또 독립하겠다 그러고 언제 또 뭔 일 터지고 모르는 거야. 중국이 지금도 계속해서 소수민족들 뭐 김치가 우리 거다, 조선족들도 이제 민족성 없애려고, 한복도 자기들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 저런 이유들 때문이에요. 동북공정 얘기도 제가 저번에 했는데 공정이 지금 동북공정뿐만 아니라 굉장히 여러 개의 공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저런 일이 또 언제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지금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적으로 몇 년 됐습니까? 1949년부터 시작이라고 하면 100년도 안 됐어요. 100년도 안 된 상태에서 나 지금 200년도 안 됐는데 거기서 또 누가 튀어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 대륙 국가들이 전쟁이 장기화되면 어려운 거예요. 한반도는 진짜 지정학적으로 천운이 타고난대요. 왜? 얘네가 여기로 쳐들어올 만하면은 여기
거기서 알아서 어그로를 끌어줘. 그렇게 나당 전쟁이 아주 간단하게 좀 그냥 허무하게 끝나요. 드디어 그렇게 당나라가 이제 조금 허무하게 물러가고 어느 정도 이제 신라의 영역이 확정되면서 통일신라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이제 드디어 통일신라가 시작되네요. 그죠? 자, 오늘 좀 굉장히 낯서실 거예요. 항상 대한민국에 살면서 고구려는 위대했다, 이제 어떻게든 이제 안간힘을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위대했다고 생각해요. 고구려라는 국가가 굉장히 강성했고 실제로 중국 대륙에 있던 국가들이 자기들 분열 났을 때는 고구려한테도 막 숙이고 막 그랬던 나라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항상 고구려는 착하고 위대하고 신라 백제도 항상 착하고 위대하고 언론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사회에서도 그렇게 말해야만 한다고 강요하고 고구려는 죄 없고 고구려는 가만히 있었는데 쟤네가 쳐들어왔고 연개소문은 개짱짱 용감한 사람이었고 이렇게만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들어왔고 한국에서 간다요 저 새끼는 친중파인가 친일파인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래도 어쩌겠어요. 역사를 이용해서 자신들 뽕만 채우다 보면요 점차 더 큰 왜곡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별거 아닌 왜곡을 오프콜스 하잖아요. 나중에는 더 큰 왜곡 구라는 구라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도 우리 옛날에 개쩔었다고 이러고 있다가 나라 망하는 거야. 지금 중국에서 중화사상이라던가 민족주의라던가 어떤 이런 국뽕이라던가 중국에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한국인들 되게 많거든요. 본인들은 왜 안 싫어하세요? 중국이 그렇게 하는 거는 같으면서 자기 나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안 보고 있고 걔네들을 욕하려면 자기들도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잘난 줄 알고 자기들의 현재 현실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 보고 동태눈알로 세상 보다가 우리나라는 아직도 괜찮아, 우리나라 역사 개쩔었어, 우리나라 아직도 괜찮은 나라야 이런 것만 백날 보다가 그냥 나라 망하는지 뭐하는지 몰라요. 나라가 지금 망하고 있어도 국뽕에 빠지면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학과가 사학과가 특히 한국사학에서 너무나 큰 매너리즘을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너무나 수많은 민족주의와 국뽕만을 제공하고 있어가지고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 10대 20대 30대 아니 지금 어른들조차도 우리나라는 다 착한 줄 알아요.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쳐들어가거나 문제 일으키거나 허무맹랑한 짓 안 했다고 생각해.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 애들이 황소개구리 무슨 연못에 앉아있는 것 마냥 눈만 꿈뻑꿈뻑거리면서 어른들이 우리나라 옛날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개쩔었다고 했다고 고려도 개쩔었고 원 간섭기였고 지배기도 아니었다고 나라 망해도 몰라요. 그러면 나라가 망해가는 거를 인지하고 나중 가서 막으려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야 돼. 지금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해서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어가지고 정치꾼들 진짜 잘못하는 인간들 눈이 시퍼렇게 뜨고 감시하고 그렇게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원래 예전부터 전 세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보면은 지들 주제 모르고서 지들 잘난 줄만 알고 아무것도 대비 안 하고 있다가 망한 나라가 한둘이 아니에요. 진짜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세요. 다른 나라가 그냥 이렇게 개판 쳐놓은 거는 걔네 그냥 개판 쳤으면 이렇게 설명하고 영국사나 유럽사나 뭐 중앙아시아 역사 같은 거 다 남의 나라 역사는 막말하면서 자기 나라 역사 인물 얘기할 때 그래도 그 사람은 그렇게 개판을 쳐놨어도 그래도 이랬고 뭐 이런 얘기를 사족을 엄청 붙여. 간단하게 가르치세요. 역사는 현실적으로 간단명료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러겠지 또 어떻게 역사를 간단명료하게 얘기하냐.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간단명료하게 얘기를 안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 보죠. 본인 마음 한켠에 있는 뽕. 우리나라에서 지금 역사 왜곡이 저는 있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지금 저희 조카도 10대고 지금 제 친구들도 30살 31살 애들 많은데 지금 제 친구들도 취업 아직도 못하고 피눈물 흘리고 개고생하면서 지금 노가다판 가가지고 아침부터 호빵 먹고 지금 호호 불면서 손 얼어가는데도 일하면서 자격증 공부하는 애들 널렸거든요. 제 주변에. 저는 그런 거나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지금 애들 어떻게 사는지나 지금 신경 써야지. 무슨 얼마나 도대체 1000년 2000년 3000년 5000년 전에 개쩔었으면 뭐가 바뀌어 지금? 그리고 1000년 2000년 3000년 5000년 전을 좋게 그럼 보든가 제대로 보고 우리가 그런 거를 좀 우리가 좀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렇게 어찌되었든 나당 전쟁은 티베트 토번 덕분에 이제 끝납니다. 나당 전쟁이 끝난 게 676년이에요. 요때부터 이제 통일신라 시대가 시작됐다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요, 천년사직 신라라고 얘기하는데 신라가 통일신라가 시작된 676년부터 200년밖에 못 갑니다. 통일신라를 기점으로. 왜?
우리 궁예짱 견훤짱 왕건짱 나오고 이제 저 양반들 나오면서 이제 또 후삼국 시대가 이제 그 시작이 돼요. 그죠? 근데 그거 아세요?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족이라고 하죠. 한족. 중화사상. 중국 사람들은 한족이지, 한족의 역사, 한족의 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흔하게. 근데요, 고대 시대 한나라 이후 수많은 이민족 오랑캐 5호 16국 시대였던 301년부터 1911년 중국 신해혁명까지 중국 대륙을 통일한 국가로서 한족의 국가는 고작 276년 갔던 명나라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싹 다 한족의 국가가 있었어도 통일을 못했고 이민족이 황제였거나 그런 나라였어요. 놀랍지 않아요 진짜? 청나라도 여진만주족의 국가였고 그 이전에 원나라도 몽골의 국가였고 그 이전에 송나라가 있었으나 그 송나라가 있을 때도 금나라랑 요나라도 거란과 여진족의 국가였고 다음 시간부터 도대체 중국은 지금 저렇게 티베트 탄압하고 신장 위구르 탄압하고 한복 지들 거라 그러고 김치도 지들 거라 그러고 동북공정 자기들 거라 그러고 이러고 있는 이유들에 대해서 과거 역사들 중국과 소수 이민족들의 역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